안녕하세요. 저희는 K소설 번역 시장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팀 HMM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2025년 문화 디지털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번역할 도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 교도보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프로젝트의 분석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떤 작품이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판단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황인데요. 특히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시행하는 번역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흥행 예측 도서 선별 및 번역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글로벌 흥행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예측하는 데이터 기반 선별 시스템 구축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고 있고, 한국 현대 소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총 세가지 가설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인기 K 콘텐츠의 상품성 요소를 반영한 작품일수록 해외 흥행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이는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는 주요 창구이기도 하며 인기 한류 콘텐츠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문학 작품들이 해외에서도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작품일수록 해외에서도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국내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거나 주목을 받은 도서가 실제로 번역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내 독자들의 호응은 컨텐츠의 대중성과 보편적 공감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등재된 책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작품일수록 해외 흥행 확률이 높다입니다. 이는 해외 인기 도서와의 서사적, 어조적 유사도가 높을수록 해외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데이터셋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셋 구축 및 전처리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는 파이썬과 주피터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으며 텍스트 전처리부터 임베딩, 모델링, 클러스터링, LLM API까지 다양한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인기 있는 K 컨텐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IMDb라는 글로벌 컨텐츠 리뷰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KTV 쇼로 필터링 후 사이트 자체에서 인기도를 나타내는 popularity 5,000위, 즉 전체 상위 2% 내에 총 201개의 K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컨텐츠들의 제목, 순위, 디스크립션 정보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한국 현대소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91년 이후 발행된 한국 현대소설을 필터링하여 제목, 저자, ISBN, 출판 연도를 웹크롤링을 통해 수집했습니다. 그 후 도서 고유 번호인 ISBN을 활용하여 국내 도서 플랫폼인 알라딘과 도서관 정보나로의 오픈 API를 통해 책의 전반적인 소개 및 내용이 담겨 있는 디스크립션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인기 도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뉴욕타임즈의 오픈 API를 활용하여 최근 5개년의 베스트셀러 정보를 수집하였고 해당 도서들의 디스크립션, 리뷰, 평점 등을 아마존 웹크롤링을 통해 수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번역된 한국 현대소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문화공공 데이터 광장이 제공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번역 출간 도서 정보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서 영어권으로 번역된 한국문학 도서 중 코리안 픽션으로 분류되는 작품을 추출해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도서관인 DLKL, 아마존 북스, 알라딘, 도서관 정보나로에서 각 필요한 정보를 ISBN 기준으로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에 대해 ISBN이 결측인 값은 알라딘에서 책 제목과 저자 정보를 기반으로 크롤링하여 확인 후 결측을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의 디스크립션 결측에 대해서는 도서관 정보나로 API를 활용하여 역시 ISBN 기준으로 추가 수집하여 대체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도서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삭제 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중복 도서에 대해서는 ISBN 기준으로 동일한 도서를 확인한 후 판매량 지표인 세일즈 포인트가 높은 값을 대표값으로 설정한 후 중복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계정판이나 형태가 바뀐 경우 새로운 ISBN을 부여한다는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추후 유사도 검정을 통해 확인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중복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시리즈물의 경우 하나의 도서에 두 개의 ISBN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한 개의 대표 ISBN을 선택하였으며 저자 및 제목에서 무의미한 부수적인 내용들은 전처리를 통해 제거해 주었습니다. 앞서 수집한 도서의 디스크립션의 유사도 검정 및 LLM 과정을 위해서 텍스트 불용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도서의 디스크립션에서는 책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단어들 및 특수 문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스크립션 내에 반복적으로 마케팅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각 채널별 마케팅 표현을 따로 추출하여 파생 컬럼으로 생성하였습니다. 한국 도서의 디스크립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용어 처리를 해주었는데요. 동일한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 간의 유사도 검정 시 노이즈 발생 위험을 방지하고자 디벨 API를 활용하여 한글 디스크립션을 영어로 번역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번역 시 오류를 방지하고 1차로 최소한의 한국어 불용어 처리 후 2차로 영어로 번역된 디스크립션에서도 추가로 불용어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앞서 불용어 처리가 된 디스크립션들을 추가적으로 NLTK 라이브러리를 통해 유사도 검정의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조사 등을 한 번 더 처리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후 구글 제미나이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여 벡터를 생성한 후 유사도 검정을 진행했습니다. 번역 도서와 해외 베스트셀러, 그리고 한국 도서와 K 컨텐츠 간 유사도 검정을 통해 페어와이즈 유사도 행렬을 생성하여 가장 유사도가 높은 탑3 쌍과 유사도를 담은 별도의 컬럼을 생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된 도서 중 실제로 흥행한 도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마존 북스에서 제공하는 판매 지표인 베스트셀러 랭킹, 즉 BSR 지수를 활용하였는데요. BSR은 판매 빈도, 매출, 최근 매출 추세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1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며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3일간 동일한 시간에 BSR을 수집하였고 3일간 수집된 BSR의 평균 값을 파생 변수로 생성했습니다. BSR이 없는 도서에 대해서는 수집한 BSR의 맥스 값에 1을 더하여 결측치를 대체하였으며 BSR 상위 10% 내에 속하는 도서들을 흥행작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으며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EDA입니다. 각 테이블셋에 대해 진행한 ED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역되지 않은 전체 한국 도서 EDA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세일즈 포인트란 알라딘만의 기준으로 산출된 판매 지수로 직접적인 도서 판매량을 알 수 없기에 해당 변수를 간접적인 판매량 변수로 간주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국내 도서에서 가장 세일즈 포인트가 높은 도서 상위 10개로 해당 지표가 누적 판매량이 아닌 최근 경향을 담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최근 출간된 도서의 순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일즈 포인트 기준 상위 10개의 출판사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3개의 출판사가 종합 비율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디스크립션을 워더클라우드화한 결과 삶, 죽음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대해서도 ED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 랭킹에 머문 작품들은 대다수 영상화가 되어 미디어 노출이 베스트셀러 지속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출판사의 경우 상위 10개의 출판사들이 전체 베스트셀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디스크립션 내 시즌별 키워드였습니다. 보통 한국의 경우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선 summer 그리고 beach라는 키워드가 다른 계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해외 휴가철 독서 문화의 상업적 성공을 뜻하는 바로 앞으로 한국 도서를 수출할 때 해당 키워드를 마케팅 문구로 삽입한다면 흥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번역된 도서에 대한 EDA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마존 베스트셀러 랭킹 기준 상위 10개의 도서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K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10개의 책들이 한강 작가의 책이 4개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고 10개의 책들이 한국에서도 장기간 베스트셀러였던 작품들이었습니다. 출판연도별
흥행 실패 도서와 성공 도서를 비교한 결과 실패한 도서들은 출판 연도가 2015년 이후인 도서 수가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성공 도서는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출판 연도가 최신적인 책들이 해외에서 흥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행 성공 도서와 실패 도서 간 변수별 차이를 봤을 때 앞서 설정한 마케팅 표현과 세일즈 포인트 등 대부분의 지표가 흥행 성공한 책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K 컨텐츠와의 유사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설 검증 시에도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테이블셋의 마케팅 표현에 대해 추가적인 이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전체 한국 도서의 경우 문학상, 수상 등 수상 관련 표현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해외 인기 도서의 경우 한국 도서에 비해 다양한 표현이 고르게 등장하였고 가장 많은 분포는 언론, 잡지 소개로 이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와 같은 표현이 해당되는데 이는 대형 언론 및 잡지사가 해외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역된 도서대에서 마케팅 표현 빈도의 차이를 보았을 때는 흥행한 책이 흥행 실패 도서보다 마케팅 표현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한국 도서를 수출할 때 책 소개 내에 적절하게 마케팅 표현을 추가하는 것을 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증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설 검증 단계는 어떤 요소가 K소설의 해외 흥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 및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가설에 대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레빈스 테스트를 통한 흥행 성공 그룹과 흥행 실패 그룹의 등분상성 위배를 확인 후 멜치스티티 테스트의 실질적인 가설의 효과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코헨스티를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K 콘텐츠에 대한 1번 가설은 약 0.195의 p-value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국내 인기도와 해외 인기도서와의 유사도에 대한 2번, 3번 가설은 각각 0에 가까운 p-value로 통계적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흥행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통계적 유의미성에 더불어 실질적으로 흥행 성공 그룹과 실패 그룹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 코헨스 D를 확인했을 때 가설 2, 3번 모두 약 0.6 정도로 두 집단의 평균 국내 판매량 및 유사도 차이가 실질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즉, 국내에서 높은 인기도를 기록했으며 해외 인기도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질수록 해외 흥행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량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통계적 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번역도서 데이터셋에서 해외 흥행에 성공한 도서는 77권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은 도서는 291권으로 약 1대 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설들의 실질적인 유의미성을 보여주는 코헨스티 수치는 높으나 상관관계는 비교적 저조하게 나오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 클래스인 흥행 성공 그룹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해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고 통계적 검정에서도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또한 모델이 다수를 차지하는 흥행 실패 데이터만 과도하게 학습되어 정작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소수의 흥행 성공 케이스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증강, 즉 수가 적은 흥행 성공 데이터를 인공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단순히 소수 클래스 데이터를 삭제하는 언더샘플링 방식은 정보의 손실이나 과적합을 유발할 수 있어 배제했습니다. 스모트와 같은 일반적인 오버샘플링 기법 역시 고려했지만 저희 데이터처럼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분포를 가진 경우에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모델 성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더 정교한 데이터 생성이 가능한 간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과 TVA, 테이블형 변량 오토인코더 등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학습 데이터가 극도로 적을 경우 한정된 패턴의 데이터만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모드 붕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스모트와 간을 결합한 스모디파이드 간 방식을 연구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실제 클래스 불균형이 심한 의료계 등에서 스모티파이드 간 모델을 사용하는 논문 사례들에 착안하여 스모트와 TBA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론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논문의 방법론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스모트 적용 단계에서는 소수 클래스인 흥행 성공 데이터에 대해 선형 보관 방식으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때 소수 클래스를 1.2배 증강하여 불균형을 1차로 먼저 보완해 줍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통합 단계에서는 원본 다수 클래스 데이터와 스모트로 생성된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셋이 간학습의 기반이 됩니다. 간을 통한 합성 데이터 재생성 단계에서는 간 계열 모델을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특히 모델 붕괴 현상을 방지하면서도 정교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불균형 데이터에서 기본 간 대비 9% 높은 F1 스코어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 프레임워크를 본다 스머트와 CT간, 커퓰라간, T간 등 다양한 데이터 증강 방법론들을 함께 테스팅해 본 후 가장 성능이 우수했던 Smodified TVA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데이터 증강 후에는 생성된 합성 데이터가 실제로 유용한지, 원본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품질을 검사했습니다. 첫째, PCA와 TSN이 창어 축소 및 분포 시각화 기법을 통해 원본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의 분포를 비교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두 데이터는 세일즈 포인트나 MYT 유사도 같은 주요 변수에서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여 합성 데이터가 원본의 통계적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예측 유효성 검증을 위해 TSTR 지표를 검토했습니다. 즉, 합성 데이터로만 학습시킨 모델이 실제 원본 데이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합성 데이터로 학습한 랜덤 포레스트 및 로지스틱 회귀 분류 모델 모두 약 80% 이상의 정확도를 예측하는 높은 성능을 보여 생성한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매우 유용함을 입증해 되었습니다. 또한 합성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가설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가설 1번을 제외하고 2번과 3번을 검증했습니다. 먼저 가설 2번, 국내 인기도가 높을수록 해외에서 흥행 가능성이 높다에 대한 검증입니다. 두 집단의 등분산성을 확인하는 레빈스 테스트 결과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어 웰치 T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p-value는 3.42, p-value는 0.008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코엔스 디가스는 0.440으로 이는 국내에서의 인기도가 해외와 흥행 여부의 중간 정도의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코엔스 디가시 데이터 증강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아 데이터 증강 없이 진행했던 가설 검증은 데이터 불균형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결과는 국내 판매 지수 지표인 셀즈 포인트가 해외 흥행을 예측하는 핵심 변수로서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다음으로 가설 3번. 해외 인기 도서, 즉 MIT 베스트셀러와 유사할수록 흥행 가능성이 높다에 대한 재검증 결과인데요. 검증 결과 t-value는 약 6.37, p-value는 0.0000으로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습니다.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코헨스 D값 역시 0.616으로 중간 이상의 강한 실질적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독자들에게 이미 검증된 베스트셀러와의 내용적, 서사적 유사도가 높을수록 해외 시장에서 흥행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판단됩니다. 이 역시 저희 모델에서 코사인 유사도 지표를 핵심 예측 지표로 사용한 것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인 모델링 과정과 번역 우선순위 도서 선정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번역 도서의 해외 흥행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총 4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시험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적합 없이 일반화가 가능한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각 모델의 AUC 차이, 즉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간 AUC 갭이 0.03 이내인 조합만 고려했고 그 중에서 성능이 가장 우수한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모델 실험은 Stratified K-폴드를 적용한 교차 검증 방식으로 진행했고 그리드 서치를 활용해 모델별 총 625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경우의 수 조합을 탐색했습니다. 그 결과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캣부스트 두 모델이 기준을 충족했으며 이 중 캣부스트가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캣부스트와 적용된 파라미터를 최종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트레시홀드 조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스레시홀드를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는 F1 스코어를 가장 높이는 값, 두 번째는 리콜을 최소 0.5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프리시전을 최대화하는 값입니다.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설정한 트레시홀드는 프리시전과 리콜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며 F1 스코어가 0.7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리콜을 방어하면서 프리시전을 최대한 높인 트레시홀드는 프리시전이 0.79까지 상승했지만 리콜 지수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 두 가지 스레시홀드를 실제 테스트셋에 적용해 일반화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두 스레시홀드 밸리데이션 모두 밸리데이션 셋에서 보였던 성능보다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은 단순한 모델 성능 저하라기보다는 테스트 셋에서의 서포트 수, 즉 흥행 성공 도서의 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셋의 양성 샘플 수가 더 적기 때문에 프리시전이나 리컬 수치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스레시홀드 모두 일정 수준의 정확도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스레시홀드를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인데요. 만약 프리시전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상황은 흥행 실패 도서를 성공 도서로 잘못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번역 지원금이 낭비되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기회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리컬 지수를 중시하게 되면 진짜 흥행할 수 있었던 도서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손실을 넘어 성공 기회 자체를 놓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후자의 손실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리콜을 핵심 지표로 삼되 모델이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F1 스코어를 보조 지표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F1 스코어를 최적화한 트레시홀드를 선택했습니다. 실제 데이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본 데이터에서는 총 77권의 흥행 성공 도서가 있었는데요. threshold를 0.537로 설정했을 경우 전체 도서 중 57권을 흥행 도서로 예측했고 이 중 36권이 실제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threshold를 0.405로 설정했을 경우 103권을 예측했고 이 중 54권이 실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면 흥행 가능성이 있는 도서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프리시전이 조금 낮더라도 리컬이 높은 트레시홀드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중요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캡부스트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일즈 포인트였습니다. 전체 기여도의 약 74%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와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MYB 맥스 시밀러리티로 약 26% 수준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국내 판매량 지표가 실제로 해외 흥행 가능성과 더욱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측된 흥행 도서를 바탕으로 어떤 책을 먼저 번역해야 할지, 즉 번역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을 통해 흥행 가능성이 높은 도서를 선별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중요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선택은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측된 도서에 대해 번역 우선순위를 다시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저희는 예측된 도서들 중 어떤 책이 더 번역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도서 자체의 흥행 기대치입니다. 모델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 즉 예를 들면 세일즈 포인트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유사도 같은 값들은 실제로 흥행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값들을 그대로 활용해 우선순위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시장, 특히 미국 독자들과의 적합성입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반응이 좋은 도서라도 해외 시장과 맞지 않으면 흥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평가 요소로 넣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어떤 특성이 해외 독자와의 궁합을 보여줄 수 있을까였습니다. 저희는 그 해답을 장르 정보에서 찾았습니다. 장르는 독자의 취향이나 트렌드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요소이고 실제로 MIT 베스트셀러 장르 분포나 글로벌 콘텐츠 흐름에서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의 디스크립션에서 LLM을 통해 장르 정보를 추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EDA를 진행했습니다. 장르 추출은 LLM을 활용해 도서 디스크립션에서 추출했습니다. 제미나이를 활용해 각 도서의 디스크립션을 분석한 뒤 가장 유사도가 높은 세 가지 주요 장르를 추출하고 장르별 인텐시티를 0에서 1 사이로 정량화했습니다. 저희는 추출한 도서의 장르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EDA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번역된 한국 소설의 장르 분포가 해외 시장의 인기 장르 분포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지금까지 번역된 도서들은 주로 컨템포러리나 필로소피컬 같은 장르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트렌드를 살펴보면 양상은 전혀 다릅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나 글로벌 OTT에서 흥행한 K 컨텐츠들의 장르 분포는 로맨스, 스릴러, 미스터리와 같은 장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해외 독자들이 선호하는 장르와 실제로 번역되는 장르 사이에 괴리가 존재했던 것인데요. 이 결과는 번역 전략이 단순히 국내 문학계의 기준에 머무르기보다 해외 시장의 트렌드와 수요까지 고려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도서의 번역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단순히 흥행 가능성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장르 적합성까지 반영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흥행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 우선순위를 산정할 때 Fuzzy Tops's 기반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각 평가 요소를 단순히 하나의 확정값으로 처리하지 않고 10% 내의 오차 범위를 반영하는 삼각 퍼지수 (Triangular Fuzzy Number) 형태로 변환한다는 점입니다. 판매량이나 장르 점수 등 실제 데이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수집 시점이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이므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실제 순위가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지수 형태로 처리해서 보다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즉, 하나의 수치가 아니라 오차 범위를 가진 값으로 평가함으로써 데이터의 모호함과 시장의 변동성까지 실제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주요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일즈 포인트, MYB 맥스, 장르 스코어, 그리고 컨텐츠의 인기 장르를 분포를 기반으로 한 점수입니다. 각 지표는 모두 정규화 과정을 거쳐 이상적 대안과 비이상적 대안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가 이상적 대안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근접 개수, closeness coefficient를 산출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각 도서가 어떤 장르에 얼마나 가까운지 파악하기 위해서 책의 장르 강도 정보를 문자열 형태로 저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도서의 경우 컨템포러리 픽션 0.95, 스릴러 0.9, 크라임 픽션 0.85 등 이렇게 각 장르별로 해당 도서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했습니다. 이후 뉴욕타임즈와 IMDb와 같은 외부 소스에서 각 장르의 중요도를 미리 가중치로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스릴러 장르가 많이 팔리고 인기가 높다면 스릴러 장르의 가중치를 더 높게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 각 도서의 장르 강도와 외부에서 정의한 장르별 가중치를 곱해 약 도서의 MIT 장르 스코어와 IMDb 장르 스코어를 산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서별로 시장 트렌드와 장르 적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매 지수와 해외 베스트셀러와의 유사도만 가지고 산정한 방식과 해외 인기 도서와 K 컨텐츠의 인기 장르 지표를 추가한 방식의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트렌드 지표를 추가했을 때 도서 우선순위가 BSR, 즉 실제 흥행 결과 지표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단순 지표만 사용했을 때보다 해외 트렌드와 시장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하는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트렌드 지표를 포함한 방식이 실제 시장성과 흥행 가능성을 더 잘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번역할 도서를 산정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판매 지수, 해외 인기 도서와의 유사도, 해외 인기 도서와 K 컨텐츠 인기 장르 지표, 총 4가지 지수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평가 요소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번역 우선순위 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단순 판매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트렌드와 장르 적합성까지 폭넓게 고려해 전략적으로 번역할 도서를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링 및 대시보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흥행이 예측된 도서들의 실제 타겟인 해외 독자층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각 도서별 리뷰 데이터를 구글 제미나이 2.5 플래시 모델을 활용한 LLM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리뷰의 반응과 특징을 8가지 세부 차원으로 분류함으로써 단순한 감상평을 넘어서는 심층적인 독자 반응과 행동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LLM 결과를 토대로 해외 독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클러스터링에는 K-민즈 모델을 사용했고 실루엣 스코어, 데이브스 보드랜 인덱스, 칼린스키 하르바스 스코어 3가지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다양한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K-민즈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특히 K 값이 5일 때, 즉 클러스터가 5개일 때 세 평가 지표 모두에서 최적의 값을 보여 최종적으로 5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했습니다. 각 군집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두얼글의 팬층, 캐주얼 독자층, 문학적 분석가, 감정적 열성팬, 깐깐한 비평가 이렇게 5가지 독자 세그먼트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각 군집의 세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두 얼굴의 팬층은 높은 충성도와 동시에 높은 실망 성향을 보이는 집단입니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통형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캐주얼 독자층은 안정적인 엔터테인먼트와 폭넓게 어필하는 스토리를 선호합니다. 마케팅에서는 쉽게 읽히는, 몰입감 있는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문학적 분석가는 글쓰기의 기본과 지적 깊이를 중시하며 결함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접근합니다. 문학상, 비평가 추천 등 문학적 평가가 중요한 집단입니다. 감정적 열성파는 강렬한 감정적 연결과 장르에 대한 사랑이 특징입니다. SNS 바이럴, 북클럽 타겟팅 등 커뮤니티 중심의 마케팅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깐깐한 비평가는 플롯, 페이싱, 글쓰기의 구체적, 기술적 결함을 자주 지적하는데요. 그래서 완성도, 섬세한 구성 같은 키워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앞서 각 군집별로 독자들의 성향과 선호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군집별 가장 많이 읽은 도서들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한국 도서를 매칭한 결과입니다. 이 예시들은 대시보드에서 보다 자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분석 내용을 담은 대시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 사용자는 한국문학번역원 및 한국문학출판사이고 스트림릿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데이터 특성상 텍스트 데이터가 많은 부분이 태블로 등에서는 시각화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므로 스트림릿을 통해 앱 형태로 대시보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시보드는 번역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국내 도서 현황 및 해외 동향을 확인함으로써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총 3개의 메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모델링 및 스코어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흥행 예측 도서에 대한 분석과 미국 도서시장 분석, 한국 도서시장 현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대시보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을 위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내 페이지입니다. 각 대시보드에 대한 버튼을 누르면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원하는 정보가 담긴 대시보드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좌측에는 대시보드 내비게이션이 존재해 원하는 대시보드를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흥행 예측 도서에 대한 정보가 담긴 메인 대시보드입니다. 빅넘버는 총 4가지로 핵심 지표인 흥행 예측 도서 비율과 퍼스트 스코어링을 통해 점수화한 흥행 예측 지수 평균, 흥행 예측 도서의 세일즈 포인트 평균, 흥행 예측 도서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와의 유사도가 담겨 있습니다. 해당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빅넘버 아래 설명 카드를 삽입해 해당 단어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래 메인보드에선 흥행 예측 도서의 순위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도서 검색칸을 이용해 자신이 궁금한 책을 직접 검색할 수 있으며 필터를 활용해 정렬 순위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장르 필터를 적용해 특정 장르에 해당하는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 체크 박스를 선택하면 각 도서에 대한 책 이미지와 디스크립션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는 흥행 예측 도서와 미국 인기 도서, K 컨텐츠 3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장르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르 분포를 한눈에 비교하여 현재 어떤 장르가 가장 인기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시보드는 미국 도서 시장 분석입니다. 해당 대시보드의 길이가 길어 2페이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넘버에선 현재 번역된 한국 도서의 미국 시장에서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한국 도서 중 번역된 도서 비율과 흥행한 도서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의 유사도, 흥행한 도서와 흥행 실패한 도서의 아마존 리뷰 수 평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도서에 아마존 리뷰 평점 평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역시 설명 카드를 클릭하면 해당 지표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리뷰를 클러스터링한 결과로 미국 도서 시장의 독자를 분석합니다. 필터를 선택해 페르소나별 차이를 볼 수 있고 군집 규모와 특성, 도서 시장에서의 역할과 감정 분석, 각 페르소나별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앞서 클러스터링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각 페르소나가 가장 많이 읽은 미국 도서와 그에 유사한 한국 도서를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소설을 잘 모르는 외국 독자들에게 자신과 맞는 한국 소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상단 섹션은 미국 인기 도서 특징 분석입니다. 각 디스크립션에서 추출한 키워드인 장르, 전개, 등장인물, 주제, 배경, 분위기를 필터를 통해 선택해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왼쪽 섹션은 미국 도서시장 도서 분석으로 정렬 기준의 최장기간 베스트셀러 기록, 베스트셀러 순위, 최고 평점, 최다 리뷰 수를 삽입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서 목록과 평균 평점, 리뷰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섹션에선 마케팅 문구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해외 시장의 마케팅 표현 전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도서시장 현황 대시보드입니다. 여기선 빅넘버는 한국 도서의 해외 흥행률, 즉 번역 도서 중 흥행한 도서의 비율을 보여주며 전체 한국 도서의 평균 판매 지수와 번역 도서의 평균 판매 지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한국 도서와 해외 인기 도서와의 평균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섹션은 한국 도서 인기 순위입니다. 정렬 기준을 다르게 하여 볼 수 있고,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를 세일즈 포인트로 정렬한 그래프입니다. 해외 독자가 선택한 한국 도서에선 평균 BSR이 가장 높은 6개의 도서를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에선 출판 연도별 해외 흥행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는 번역된 한국 도서의 장르, 전개, 등장인물 등의 분포를 도넛, 트리맵, 버블 차트로 원하는 시각화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저희 한국 소설 번역 시장 인텔리전스 플랫폼 데이터 스트림릿 대시보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홈페이지에서 페이지를 세 가지를 보실 수 있으며 버튼을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흥행 예측 도서 분석으로 넘어가서 흥행 예측 핵심 지표를 설명을 열고 닫으실 수 있어 흥행 예측 도서 순위는 이렇게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장르 필터링도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내려가서 장르 분포를 여러 가지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미국 도서시장 분석 페이지에서도 역시 지표 설명과 함께 보실 수 있고 독자 클러스터별로 장르 필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페르소나별 추천 도서 페어링 역시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 보실 수 있고 유사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인기도서 특징 분석에서도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요소들을 선택해서 보실 수 있고 도너 차트, 트리맵, 버블 차트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도서시장 현황 페이지에서도 인기 순위 보실 수 있고 이 인기 작가 리스트 각각 인터랙션이 가능하고요. 한국 소설 해외 동향 섹션에서도 도서 베스트 그리고 출판 연도별 해외 흥행 추이 여기서도 역시 한국 전체 도서에 대한 특성 분석을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시사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사점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상으로 첫 번째,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 사업 심사 기준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미번역 도서가 약 3만 2천 권에 대해 흥행 가능성 기반 점수를 예측하여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여 더욱 목적에 부합하는 심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국내 출판사의 번역 기획 및 투자 판단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 전략을 수립 시 리스크가 적고 성공 확률이 높은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중소출판사도 실질적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정책기획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K문학 수출 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할 때 해당 프로젝트 결과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대시보드를 통해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필터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제작한 대시보드는 무료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출판사나 기관뿐 아니라 해당 정보가 필요한 비전문가나 민간인도 정보 획득이나 공유가 용이합니다. 한계점 및 발전 방안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느꼈고 부족한 점을 보완 및 확장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첫 번째로 흥행 도서의 데이터가 77권으로 부족하여 데이터 증강이 불가피했고 이를 통해 통계적 검정에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학이 더욱 해외에서 흥행해 데이터가 많아진다면 모델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다양한 변수로 통계적 검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해외 시장을 아우르는 것이 아닌 아마존과 뉴욕 베스트셀러 등 미국 시장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유럽과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등으로 확대 분석한다면 더욱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델링에 사용된 독립 변수의 부족입니다. 해당 문제점은 첫 번째 한계점과 어느 정도 유사한데 이 역시 더 다양한 독립 변수가 통계적 검증을 통과한다면 보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한국 문학이 아닌 현대 소설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설에 국한하였지만 이후 시나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면 더 많은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